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차를 사고 엄청나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차를 사기 전에는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이 쓰이거나 감당이 안 돼서 차를 되파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차를 사기 전에 꼭 확인을 미리 해봐야 되는 항목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이 제 보험료 생각 안 하고 차만 보러 가서 마음에 들었어요. 예산도 뭐 내가 생각한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 그래서 막 계약금을 넣고 이제 차를 다 이제 구입을 하고 나서 보험을 넣으려고 했을 때 보험료가 3,400만 원이 나와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나왔다고 계약 철회가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딜러들이 안 해줍니다. 계약 취소를.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딜러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할부를 하는 그런 걸 보면 이 친구 보험료 많이 나오겠는데? 라는 걸 이미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얘기는 안 해줘요. 차를 팔아 먹어야 되니까. 이 보험료 같은 부분은 딜러들이 사실 고지한 의무가 없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난 사회초년생이 아니라서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요쯤 되면 뭐 돈을 좀 버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수입차나 고성능차나 스포츠카 이런 거를 구입하려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게 차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요. 막 스포츠성이 있는 아니면 사고 비율이 높은 그런 차들은 자차 가입 비용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려는 차가 약간 좀 특이한 차다 고가 차다 내가 살려는 차가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미리 조회해보는 게 맞습니다. 조회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이제 다이렉트 보험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되게 손쉽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직접 인터넷에다가 보험 가입하는 법 이렇게 치면 금방 끝나니까 꼭 한번 조회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살려는 차가 나랑 맞는지 이 용도를 좀 명확하게 알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고객님이 EQ900을 샀습니다. 근데 샀는데 차가 너무 크고 기름값이 많이 나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1년 2년 타면 기름값 장난 아니겠는데? 유지를 못하겠다 해서 진짜 한두 달 만에 그 차를 팔았어요. 그래서 연비가 좀 좋고 그리고 차 사이즈가 좀 작은 5 시리즈로 갔단 말이죠. 일단 EQ900을 잘 제대로 안 보고 샀기 때문에 진짜 한 300만원 그리고 취등록세까지 한 6, 700만원 손해를 이미 봐버렸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못하겠으니까 판 겁니다. 5 시리즈를 사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자녀분이 있는데 카시트를 설치를 하고 아이를 앉혀보니까 너무 좁네? 큰일 났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또 고민을 거듭하고 2주 뒤에 또 바꿨어요. 팰리세이드로. 그럼 또 6, 700 1000만원 넘게 손해본 거거든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팰리세이드를 판매한 입장이었고 아마 저한테 왔으면 제 용도 같은 걸 다 여쭤봤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가 차를 살려고 할 때 내가 뭐 장거리를 뛰려고 하는데 기름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시내 주행이 많은지 고속 주행이 많은지 이런 거 좀 따져가지고 디젤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가솔린 이런 거 LPG까지 이게 어떤 게 맞을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상황인지 패밀리카로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만 앞좌석만 생각하면 되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구입을 해야지 오랫동안 차를 잘 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차를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오시는데 막상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는 고민을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K3 정도면 괜찮겠지, 아반떼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타보지도 않고 이제 덜컥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에는 잘 사는 법처럼 차종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모르겠다, 나는 감이 안 잡히고 도저히 시간도 없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뭐 웬만한 차는 다 타봤으니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피부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바로 기름값인데요. 이 기름값 같은 경우는 차종에 따라서 2배에서 3배까지도 뭐 그 이상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얼마를 내야 될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고배기량 차 같은 걸 사버리면 뭐 에쿠스 같은 거 1000만원도 안 하잖아요. 지금 K9도 뭐 1000만원 초중반이면 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차값만 보고 사버렸다가 내가 운행거리가 많은 상황이면 이거 정말로 감당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K9 같은 경우가 만땅을 넣으면 13만원에서 14만원이 들어가요. 기름값 2,000원 기준에. 그리고 운행 가는 거리가
450km 정도 계기판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400km도 못 타는 게 현실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2000km 정도 타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기름값만 70만 원이 나와요. 근데 70만 원은 정말 작은 돈이 아니죠.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하이브리드나 디젤이었다면 이게 7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30만 원이나 그 정도로도 줄어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디젤, 뭐 전기차도 요즘 있죠. 그리고 LPG, 뭐 여러 가지 유종이 많으니까 내가 운행하는 스타일이나 내가 연 얼마나 주행하는지, 주행 거리 이런 것도 좀 따져본 다음에 주유비를 계산해서 이 차가 나한테 이제 내가 부담 없는 선이다, 이걸 계산을 먼저 하고 나서 차를 사야 돼요. 자, 이렇게 차량을 사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세나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경정비 비용, 수리 비용 이런 것까지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한 상황에서 구입을 하셔야지 이게 이제 차를 사고 나서 굉장히 당황스럽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좀 심한 경우에 되팔아야 되는 일 이런 게 없도록 차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